자, 이제 셋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잘 마시겠습니다. 자, 대리권 제한입니다. 19페이지 중간 양괄호 2번입니다. 자, 대리권을 행사할 때 제한이 있죠. 124조를 보면은 본인의 허락 없으면 본인을 위해서 자기와 법률행위하거나 자기와 법률행위하는 게 자기계약입니다.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해서 쌍방을 대리하는 거, 그거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자기계약과 쌍방 대리를 금지시켜 놓은 거죠. 자, 그러나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자기계약과 쌍방 대리가 금지가 되는 거지만 예외적으로 또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자기계약 쌍방 대리의 예외적 허용 몇 가지죠?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할 수 있죠. 반대 해석을 하면요.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자기계약 쌍방 대리를 할 수 있다. 자, 뿐만 아니라 조문 끄트머리 가보시면은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다 그러죠. 이거는 다툼이 없는 채무 이행이죠. 다툼이 없는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자, 그래서 본인의 허락 같은 경우는 본인의 허락 그대로 출제가 되는 반면 다툼 없는 이 채무 이행은 사례 형식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자기계약과 쌍방 대리 각각의 다툼 없는 채무 이행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자, 이 다툼 없는 채무 이행 첫 번째는 기한이 도래한 채무 이행이죠. 기한 도래한 채무 이행.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법무사죠. 법무사. 일단 먼저 법무사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있을 때, 그러면 A와 B 사이에서 매매가 있었던 거죠. 매매가. 여기서 매도인 A와 매수인 B를 한 사람이 다 대리해버리면, 한 사람이 전부 다 쌍방을 대리해버리면은 이 대리인의 단독 선택에 따라서 매도인과 매수인 둘 중에서 누군가 손해가 생길 가능성이 크죠. 왜냐하면 매도인과 매수인은 뭡니까? 그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밖에 없죠. 매도인은 좀 비싸게 팔고 싶고 매수인은 싸게 사고 싶거든요. 이 이해관계가 상충되는데 한 사람이 쌍방을 다 대리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나 예외적으로 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물건을 다 넘겼고 그리고 매수인도 대금을 다 지급했다. 그럼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만 하면 되겠죠? 자, 그거는 다툼이 없는 이행이라는 거죠. 그런 경우에 법무사 한 사람이 쌍방을 대리하는 거, 그거는 허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기한 도래한 채무 이행이라는 거는, 자, 본인이 있고 본인이 수권을 할 때요, 돈을 관리하라 그랬어요. 야, 돈을 관리하라고. 5억을 관리하라고 그랬죠. 5억을 관리하라고. 근데 5억을 관리하라 그랬는데 이 관리하라고 준 돈 5억을 대리인이 나에게 주는 선물, 이 돈을 빼가지고 자기 자신한테 주는 거죠. 이런 걸 무슨 계약이라 그래요? 자기 계약이라 그러잖아요. 자기 계약. 원칙적으로 자기 계약은 금지입니다. 본인이 관리하라고 대리권을 준 것이기 때문에 제멋대로 빼서 나한테 주는 선물, 그거 하시면 안 되죠. 자, 하지만 예외적으로 이 대리인이 본인에 대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채권이 있었던 거죠. 채권이. 받을 돈이 1억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갑이 그 돈을 갚을 시점이 됐다. 즉 기한이 도래했다면은 갑이 을한테 돈을 갚으셔야 되는 거죠. 다툼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관리하라고 준 돈 5억에서 1억을 빼서 자기 자신한테 줘도 된다는 거죠. 1억을 허락받고 빼가요? 그냥 빼가요? 그냥 빼가도 된다는 거예요. 다툼 없는 채무 이행입니다. 자, 그게 지금 기억이죠. 대리인에 대한 본인의 금전 채무 기한이 도래했다. 기한이 도래했다는 건 다툼이 없다는 뜻이다. 이거를 지금 갚을지, 일주일 뒤에 갚을지, 한 달 뒤에 갚을지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경우는 대리인이 본인의 특별 수권이 없더라도
그 채무를 변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니은에 나오는 게 동일 법무사 측에서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을 대리하는 거죠. 역시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D급 자기 계약과 쌍방 대리를 위반했다.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 규정을 위반했죠? 그럼 뭐가 된다고요? 무권 대리가 된다고요. 무권 대리로 취급된다는 건 자기 계약 쌍방 대리를 위반했을 때 그 효력이 어떻게 된다는 거죠? 무효라는 거죠. 무권 대리 무효 맞습니까? 네, 무권 대리 무효예요. 무권 대리는 왜 무효죠? 아니죠. 무로 시작하니까. 무권 대리는 무로 시작하니까 무효죠, 무효. 근데 확정 무효는 아니잖아요. 무권 대리는 유동적 무효입니다. 자, 무권 대리로 취급한다는 것은 자기 계약 쌍방 대리 금지 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효력이 유동적 무효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유동적 무효니까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추인할 수 있다는 거죠. 추인을 해가지고 소급시켜서 유효로 만들 수 있다는 뜻이에요. 유동적 무효여서. 자, 다음 내려가서 민법 119조 확인합니다. 자, 대리인이 여러 명입니다. 수인이다. 그런 경우는 각자 대리가 원칙이죠. 그러나 법률이나 수권에서 다르게 정한 바가 있다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건 각자 대리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죠. 각자 대리 안 해도 되는 건 무슨 대리예요? 공동 대리입니다. 예외적으로 공동 대리도 허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밑에 나오듯이 니은에 공동 대리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도 무권 대리로 취급돼요. 역시 유동적 무효라는 거죠. 본인이 추인할 수 있다는 거죠. 유효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자, 뒤로요. 대리권 남용입니다. 갑이 을한테 수권을 했어요. 수권을. 자, 갑이 을에게 수권을 하였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상가를 매각을 하라고 매각과 관련해서 권한을 위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수권을 했기 때문에 을은 상가 매각을 할 수 있는 대리권이 있습니다. 대리인이죠. 그러면 이제 상가를 매각을 하시면 됩니다. 갑이 위임을 한 대로. 자, 근데 문제는 여기서 매각을 했으면 팔았으면 상대방한테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줬죠. 대리인이. 그럼 상대방은 대금을 줬을 거 아니에요. 대금을. 돈을 갖다 줬겠죠. 대금. 그럼 이 돈을 받아가 누구 갖다 줘야 돼요? 본인 갖다 줘야 되죠. 근데 이 돈을 들고 나르면, 자, 이 돈을 들고 나르셨다는 거는 횡령했다는 거죠. 횡령. 자, 이렇게 돈을 가지고 횡령을 해버렸다는 것 자체가 본인을 위해서 대리권 행사를 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대리권 행사를 한 거죠. 이게 바로 대리권이 뭐가 된 거예요? 남용된 거죠. 남용. 근데 대리권 남용은 유효예요, 무효예요? 이거 유효예요. 남용은 유효예요. 그러니까 을이 돈 들고 도망가도 병에게 경료된 등기 효력 있죠? 이건 유효라는 거죠. 왜 유효죠? 남용은 왜 유효? 을은 권한이 있었다, 권한이 없었다? 권한이 있었죠. 분명 수권을 했죠. 을이 권한을 받았고 을은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권한 내에서 대리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즉 유권이기 때문에 남용은 유효예요. 자, 갑이 상가를 찾아오고 싶다. 이 경료된 등기를 무효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갑이 입증해야죠. 너 을이 대리권 남용하고 있다는 걸 너 알고 있었지. 너 혹은 알 수 있었잖아. 여기에 대해서 갑이 입증을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무효로 처리가 되는 거죠. 자, 해서 대리권 남용은 일단 유권이기 때문에, 자, 밑에 간 법적 취급 원칙을 확인하시면은 유효다. 자, 하지만 이번에 예외적으로 상대방 측에서 대리인의 이런 배임적 대리 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라면은 107조 1항 비진이 표시죠. 이거를 유추 적용해서 무효가 됩니다.
여기서 배임적인 행위. 이 배임의 뜻은 배신이에요. 을의 배신이죠. 자, 그리고 3번 여기에 대한 상대방 악의 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본인에게 있죠. 자, 마지막으로 대리권 소멸로 내려갑니다. 자, 127조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대리권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게 되면은 소멸, 다 없어지죠. 소멸 사유 4가지입니다. 공통 소멸 사유.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 대리인의 성녀누경 개시, 마지막으로 대리인의 파산입니다. 사사성파죠. 여기서 성녀누견이죠, 그죠? 성녀누견이 대리권 소멸 사유고 한정후견이 아니죠. 한정후견 X. 한정후견 노노노 30의 기출입니다. 한정후견 X. 한정후견이 아니라 성년후견이다. 성년후견. 자, 그리고 밑에 쪽에 128조에서 말하는 거는 법률행위에 의해서 수여된 대리권입니다. 그러니까 법정 대리가 아니라 무슨 대리다? 임의 대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임의 대리의 경우는 전조 127조 이외에도 원인된 법률 관계가 종료가 됐을 때도 소멸한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원인된 법률 관계 종료라는 거는 위임 계약이 끝났다는 겁니다. 위임했던 그 계약 자체가 끝났다. 종료가 됐다는 겁니다. 원인된 법률 관계 종료뿐만 아니라 한 가지가 더 있죠. 본인이 숙권했던 걸 철회했을 때, 그때도 임의대리권이 소멸합니다. 128조 같은 경우는 임의대리 특유의 소멸 사유일 뿐 법정 대리는 해당 사항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임의대리권 소멸 사유는 총 몇 가지죠? 그렇죠. 6가지죠. 사사성파 플러스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 수권 철회 6개죠. 그죠? 6개. 그럼 법정 대리 소멸 사유는요? 4가지죠. 사사성파. 제 말 이해되세요? 네, 사사성파는 공통 소멸 사유니까요. 자, 대리 행위로 갑니다. 자, 첫 번째 현명주의입니다. 114조 대리인이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 이거는 직접 본인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 지금 대리인이 표시했죠. 대리인이 의사표시했죠. 그럼 이거 능동대리예요? 수동대리예요? 능동대리예요. 2항 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게 대한 제3자의 의사표시에도 준용한다. 여기서 말하는 이 제3자는 상대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대리인이 하는 거예요? 제3자가 하는 거예요? 제3자가 하는 거예요. 의사표시를요. 상대방이 한다 이 말이에요. 상대방이 하는 의사표시죠? 대리인은 그걸 받는 거예요. 따라서 2항에서 말하는 건 수동대리예요. 1항에서 말하는 거는 능동대리. 자, 본인이 있고 대리인이 있고 그리고 상대방이 있다. 이 상태죠. 1항에서 말하는 건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하는 거죠. 능동대리. 능동대리를 할 때는 대리인 측에서 현명을 해야 되겠죠. 자, 근데 지금 현재 2항에서 대리인에게 제3자가 의사표시하는 거. 그러면 상대방 측에서 이렇게 의사표시를 하는 거니까 대리인은 하는 게 아니라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슨 대리라고? 수동대리라고. 수동대리. 능동대리의 경우에는 대리인이 현명을 하지만 수동대리의 경우에는 누가 현명? 상대방이 현명한다는 거. 상대방이 현명해. 이상하게 이 대리 파트에서는 조문을 보다 보면은 상대방을 제3자라고 얘기를 해요. 헷갈리지 마세요. 상대방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제3자는요. 문맥을 보면서 파악을 하셔야 돼요. 자, 현명주의, 현명주체를 봤고요. 밑에 쪽 115조입니다.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어요. 본인에게 효과가 갑니다. 라는 걸 표시하지 않았다. 즉, 뭐를 안 하셨다는 거죠? 현명을 안 하셨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여기서 자기가 누구예요? 대리인이죠. 즉 효과가 대리인한테 와버린다라는 거죠. 현명을 안 하면 효과가 대리인한테 간다는 거죠. 자, 본인이 있고 그 다음에 대리인이 있고 의리 대리인 그리고 상대방이 있는 거죠. 여기서 대리인이 상대방과 법률 행위를 하면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했다. 즉 현명을 했다는 거죠. 현명을 하였다. 자, 그러면 현명을 하게 되면은 이것이 대리행위로 인정받기 때문에 그 효과는 누구에게로? 예, 본인에게로 효과가 기속이 되죠. 자, 근데 지금 현재 115조에서 말을 하고 있듯이 대리인이 현명을 하지 않으시면 이거는 대리행위가 아니에요. 현명 안 하시면. 현명 안 하고 상대방과 뭔가 법률행위를 했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법률행위를 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경우는 현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효과가 누구에게로? 예, 자기 자신, 대리인에게로 효과가 귀속이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또 예외가 있죠. 자, 이어지는 문장이 보시면요.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비록 을이 현명을 하지 않았지만 거래를 한두 번 한 게 아니었다면 지금까지 계속해서 거래를 해왔던 거라면은 이 상대방 입장에서는 을이 갑의 대리인이라는 것을 상대방이 이미 알고 있죠. 이미 알았거나 혹은 알 수 있었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봤으면.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대리 행위로 인정받고 효과는 누구에게로? 예, 본인에게로 귀속이 된다라는 것이죠. 현명을 안 했더라도. 자, 개념 보죠. 현명의 개념. 대리 행위를 할 때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것. 이게 바로 현명이다. 자, 현명의 뜻은요. 2번 본인을 위한다. 이거는 본인에게 효과가 귀속된다 라는 걸 뜻하는 거예요. 효과가 본인에게로.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그 뜻이 아닙니다. 효과가 본인에게로 이 뜻입니다. 자, 3번 아까 설명드렸던 거죠. 능동대리는 대리인이 현명, 수동대리는 상대방이 현명. 방식은 정해진 거 없어요. 자유롭게. 무료식이죠. 자, 밑에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 대리 행위로서 본인에게 효력이 있다. 따라서 현명하지 않고 법률 행위했다면은 무권대리, 표현대리도 적용될 수 없습니다. 자, 밑에 별 매매 위임장 제시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위임장 제시했다는 것 자체가 현명을 했다는 거죠. 나 대리인입니다 라는 거 딱 밝힌 거죠. 그러면은 특단의 사정 없는 한 소유자 대리에서 행위를 한 것으로 봐야 된다. 자, 밑에 계약서 등에 대리인이 직접 본인의 성명을 썼죠. 그리고 본인의 인장을 날인했죠. 대리인의 이름은 쓰지 않고 본인의 이름만 쓰고 본인 도장 갖다 찍으신 거죠. 이런 걸 서명대행이라 그러죠. 이런 서명대행도 유효한 대리행위 될 수 있습니다. 자, 내려와서 대리행위 하자. 116조 의사표시 효력이 의사흠결, 사기, 강박, 어느 사정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영향받을 때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 표준 결정한다. 이게 원칙이죠.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할 때는 대리인 표준으로 결정하죠. 자, 그런데 효과는 누구한테 가요? 본인한테로 효과는요. 자, 그리고 이 항은 특정한 법률행위 위임했을 때 대리인 측에서 본인의 지시, 이 본인의 지시라는 표현을 잘 봐두셔야 되죠. 본인의 지시에 쫓아 행위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의사결정을 본인이 이미 해놓으셨다는 거죠. 이런 경우는 판단 기준이 본인이 되죠. 따라서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과실로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해서 대리인의 부지라는 건 몰랐다는 거죠. 선의를 주장하지 못해요. 판단 기준은 본인이기 때문이죠.
자, 일단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는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는 거죠. 자, 밑에 쭉 기억 확인합니다. 사기 강박을 본인이 당하는 게 아니라 대리인이 당했을 때 하자가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고, 취소권이 본인한테 생기죠. 자, 그리고 니은은 착오죠. 착오를 원인으로 취소하려면은 본인이 착오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대리인이 착오하셔야 됩니다. 디귿. 상대방 배임에 대해서 대리인이 적극 가담을 했죠. 그럼 반사회예요, 반사회 아니에요? 반사회예요. 본인은 몰랐어요. 그래도 대리인이 적극 가담을 하셨다면 본인이 적극 가담한 거랑 동급으로 취급되죠. 그리고 그 판단 기준도 대리인 되기 때문에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을 하는 거죠. 자, 밑에 동그라미 2번입니다. 대리행위 하자는 예외적으로 본인의 지시가 있는 경우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 자, 본인이 있어요. 그리고 대리인이 있죠. 그리고 상대방이 있어요. 네. 근데 소파가 너무 낡았던 거죠. 소파 가죽이 다 벗겨졌어요. 장모님 좀 좋은 거 좀 해주시지. 그 소파를 사라는 거죠. 야, 너 저 가가지고 소파 좀 한 개 더 사라. 소파 사.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을이 갑의 대리인으로서 가구점에 가가지고 소파 사는 거죠. 가구점 가서. 가구점 가서 소파를 사요. 을이. 그럼 여기서 대리인은 의사결정을 해야 안 해요? 의사결정. 하죠. 의사결정을. 왜냐면 소파가 한두 개가 아니어서. 소파를 골라야죠. 그죠? 소파 누가 골라요? 얘가 고르죠. 그죠? 가구점 현장에 누가 계세요, 지금? 얘가 있죠, 얘가. 현장에는 대리인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리인이 어떤 소파를 살지를 의사결정을 하신다는 거죠. 의사결정을 한다. 그래서 소파를 한 개 샀어요. A라고 하는 이 소파를 골랐죠. 사서 들고 온 거죠. 그랬는데 여기에 하자가 있어요. 여기에 하자가 있다. 하자. 이렇게 앉았는데 그냥 꺼져버리는 거죠. 하자가 있다. 그러면 물건에 하자가 있으니까 담보 책임을 묻고 싶죠.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 담보 책임을 물으려면은 매수인의 선의 무과실 필요하죠. 맞아요. 선의 무과실이요. 매수인에게는 선의 무과실이 필요하고 하자 있음을 안 날로부터 언제 안에 해야 되죠? 담보 책임? 6개월이죠. 다 까먹으셨죠? 그죠? 자, 권리 하자는 1년이고요. 물건의 하자는 6개월입니다. 6개월. 그리고 매수인이 선의 무과실이어야죠. 그럼 여기서 여기 물건에 하자가 있다. 그러니까 담보 책임 묻겠다라고 할 때 선의 무과실을 판단할 때 갑이 선의 무과실이어야 되겠어요? 을이 선의 무과실이어야 되겠어요? 을이 선의 무과실이어야 돼요. 얘가 의사결정을 했기 때문에. 아니 선생님 저는요 소파 살 때 하자 있다는 것을 몰랐죠 저는. 그리고 그때 당시 저는 충분히 확인했잖아요. 을이 선의 무과실이어야 뭐를 물을 수 있다고?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그 유무를 판단할 때는 누구 기준 판단이 원칙이라서 대리인 기준 판단이 원칙이라서 그죠? 얘가 선의 무과실이어야 담보 책임 묻는 거예요. 근데 이럴 수가 있죠. 야 소파 사라. 야 그거 사라 그거. 그걸로 사라 그걸로. 내가 어제 갔다 오니까 이렇게 A라는 소파가 있는데 야 그게 마음에 들더라. 야 그걸로 사라 그걸로. 자 본인이 수권을 할 때 그거 사라고 한다는 거는 본인의 지시가 있는 거예요. 그럼 본인이 지시했다는 것은 을이 대리인으로서 가구점 가서 살 때 의사결정 한다는 거 안 한다는 거? 안 한다는 거죠. 골라요 안 골라요 이러면 안 고르잖아요. 의사결정 안 한다는 거예요.
본인이 지시한 경우는 의사결정을 본인이 직접 미리 한 거죠. 의사결정을 본인이 하셨다. 따라서 본인의 지시에 따라 대리행위를 했는데 여기서 역시 하자가 있었던 거죠. 이때는 선의 무과실을 판단할 때 누구 기준으로? 본인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네가 고른 거니까. 따라서 갑이 여기서 야, 대리인이 선이다. 대리인이 무과실이다. 그러니까 나는 담보 책임 묻겠다. 라는 거 주장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갑이 담보 책임 물으려면은 네가 그때 당시 소파를 골랐을 때 네가 몰랐어야죠. 네가. 그죠? 그 네가 무과실이어야지. 그래야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본인이 대리인이 선이었다 라고 주장하는 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그 의미 없다는 거예요. 판단 기준이 누가 돼버려서? 본인이 판단 기준 돼버린 거죠. 돼버렸다. 자, 그래서 기억해요.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고 본인이 이에 대해서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근데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쫓아 물건을 매수하셨네요. 이런 경우는 하자 판단 기준이 본인이어서 그리고 본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죠? 그럼 담보 책임 묻는다, 묻지 못한다? 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니은이요. 불공정한 법률 행위에서는 대리인 기준 판단하는 건 경솔 무경험이었죠. 본인 기준 판단이 있었죠? 궁박은 본인 기준이에요. 자, 뒤로 가서 사례 연습 좀 보죠. 자, 사례. 갑의 대리인 을이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자, 그러면 갑이 본인, 대리인이 을, 병은 상대방입니다. 자, 기억부터 대리인 을이 병의 배임 행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가담을 해서 병 소유 부동산을 이중으로 매수하였습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적극 가담을 누가 한 거죠? 대리인이 적극 가담한 거죠. 그죠? 대리인이 적극 가담했죠. 그럼 반사회다, 반사회 아니다? 반사회라고요. 본인 갑이 그런 사정을 몰랐더라도 무효라는 거죠. 니은 을이 착오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했다. 대리인이 착오했죠? 그럼 착오예요? 착오 아니에요? 착오 맞아요. 착오 맞죠? 자, 그러면 을을 기준으로 해서 착오 사실과 중과실 여부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효과는 누구에게로? 효과는 본인 갑한테로. 취소권 행사는 누가 한다? 그거는 본인이 한다는 거죠. 갑이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다. 자, 디귿입니다. 불공정한 법률 행위인가를 판단할 때 경솔 무경험은 대리인 을 기준으로, 궁박은 본인 갑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리을이요. 을이 사기 강박을 당하지 않는 한 갑이 사기 강박을 당했다 하더라도 갑은 취소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사기 강박을 누가 당해야 하자가 있는 거니까. 예, 대리인이 사기 강박을 당해야 하자가 있는 거니까. 본인과 대리인과 상대방이 이렇게 있을 때 대리 행위, 여기서 하자가 있다라고 말을 하려면은 의사결정을 하는 을에 뭔가 외부적 간섭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상대방이 대리인을 기망했다면, 대리인에게 사기쳤다, 강박했다 이러면은 대리 행위에서 하자 있는 거, 하자 없는 거, 하자 있는 거죠. 이러면 따라서 본인이 취소권 행사할 수 있는 거죠. 효과는 본인에게로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다. 근데 만약에 상대방이 대리인을 기망한 것이 아니라 본인을 기망했다면 의사결정은 을이 한 거죠. 근데 을의 의사결정에 외부적 간섭을 한 게 아니라 본인을 기망했으니까 이런 경우는 대리 행위 하자 있는 거 없는 거, 하자 없는 거죠. 이러면 네, 이렇게 판단된다는 거예요. 판단은 대리인 기준으로. 미음, 을이 병에게 사기를 행한 경우다. 지금 누가 사기쳤죠? 누가 사기쳤다? 대리인이 사기쳤죠. 자, 지금 상대방이 기망을 한 것이 아니라 대리인이 이렇게 사기쳤다고요. 이렇게 기망을 했다는 거죠.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대리인이 사기쳤다는 거는 누가 사기친 거나 똑같다. 예, 본인 갑이 병한테 사기친 거나 똑같죠.
따라서 이때 상대방 병 같은 경우는 언제나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죠. 아까 했던 거죠. 언제나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다. 그럼 만약에 갑이 병을 사기쳤으면, 이렇게 사기쳤어요. 그럼 병은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갑이 병 사기쳤어요. 취소해요, 못해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갑이 병 사기쳤다. 당연히 취소할 수 있죠. 을이 사기쳤을 때, 대리인이 사기쳤을 때 병이 취소할 수 있는 이유는 대리인의 사기는 누가 사기친 거나 똑같이 취급되니까. 본인이 사기친 거랑 똑같이 취급되니까. 근데 본인이 사기쳤다고요. 그럼 취소돼야 안 돼요? 된다는 거죠. 그죠? 서로 사기치고 난리 났죠, 지금. 그죠? 갑이나 을이 기방하면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그게 지금 비읍이지 않습니까? 갑이 병에게 사기쳤다. 대리인이 몰랐다, 무과실이다 따질 필요 없어요. 병은 언제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내려가서 대리인 능력 확인하죠. 117조.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죠. 즉, 행위 능력이 없어도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제한 능력자도 대리인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1번에서 권리 능력과 의사 능력은 필요합니다. 대리인한테. 이 권리 능력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 태어나서 사망 시까지 가지는 것이 권리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살아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권리 능력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의사 능력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대리인이 의사 결정하니까. 근데 뭐는 필요 없다고? 행위 능력은 필요 없다고. 그래서 이번에 나오듯이 제한 능력자도 대리인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도 대리인 될 수 있죠. 따라서 3번. 제한 능력자가 대리인으로서 행위를 했다면은 이때는 제한 능력 원인으로 취소, 그거 안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세 번째 내용으로 갑니다. 두 번째 내용으로 갑니다. 이제 복대리로 가죠. 복대리. 대리권하고 대리 행위 받고요. 이제 복대리로 갑니다. 복대리. 일단 복대리라고 하는 건 본인이 있고, 본인이 선임한 혹은 법률의 규정에 따르는 이 대리인이 있는 거죠. 대리인. 자, 근데 대리인은 일단 임의대리가 있죠. 임의대리. 임의대리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임의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임권이 없습니다. 갑이 을에게 권한을 줬다는 거는 을을 믿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을이 직접 행위를 하셔야 돼요. 딴 사람 선임하지 마시라는 거죠. 복임권이 없다. 반대로 법정 대리라면은 이때는 복임권 있고요, 없고요? 있는 거죠. 법정 대리는 복임권이 있다.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임의 대리는 복임권이 없고 법정 대리는 복임권이 있는데 임의 대리인에게 예외적으로 복임권이 또 허용되는 경우가 있죠.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복임권. 어떤 경우 허용되죠? 본인의 뭐가 있을 때? 승낙이 있을 때.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아니면은 부득이한 사유. 이런 게 있다면은 예외적으로 복임권이 인정됩니다. 원칙은 안 되지만요. 자, 그러면 임의 대리인은 이렇게 예외적으로 복임권 인정. 법정 대리는 원래부터 복임권 인정. 어쨌든 대리인이 선임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겠죠. 그리고 대리인이 선임한 대리인을 복대리인이라고 하는 거죠. 복대리. 자, 그럼 복대리 성질을 보면은 먼저 첫 번째, 복대리라고 하시는 분들은 누가 선임했다? 대리인이 선임한 거예요. 대리인이 선임했다. 선임은 대리인이 했지만 누구를 대리하는 거죠? 본인을 대리하죠. 그죠? 자, 그래서 복대리는 본인의 대리인입니다.
자, 그리고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할 때 누구 이름으로 선임해요? 본인의 이름으로, 대리인의 이름으로? 대리인의 이름으로요?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해요. 헷갈리죠? 엄청 헷갈려요.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해요. 선임할 때는 대리인 이름으로. 네. 따라서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행위는 그걸 복임행위라 그래요.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행위, 복임행위. 이 복임행위라고 하는 것은 대리행위다, 대리행위가 아니다. 대리행위가 아닌 거죠. 왜냐하면 대리행위가 되려면 본인의 이름으로 해야 대리행위죠. 자, 근데 문제는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그 행위가 누구 이름으로 하는 거여서? 대리인의 이름으로 하는 거여서 복임행위는 대리행위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본인의 대리인이므로 병이 대리행위를 할 때, 복대리인이 복대리행위를 할 때, 병이 뭐 다른 사람하고 법률행위 하겠죠. 복대리 행위를 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행위를 한다? 본인의 이름으로 해요. 행위를 할 때는 본인의 이름으로 행위를 하시겠죠. 왜냐하면 병은 을의 대리인이 아니라 갑의 대리인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대리인을 선임할 때는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을 하되 어디까지나 복대리는 본인의 대리인이어서 병이 대리행위 할 때는 본인의 이름을 가지고 행위한다는 거죠. 그러면 병도 얘도 대리행위를 할 때는 현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현명할 때 누구 이름 현명한다? 네, 본인의 이름을 현명하셔야죠. 본인의 이름을요. 세 번째. 세 번째. 복대리인을 선임해도 복대리인 선임을 해도 저 을이 가지는 대리권, 을이 가지는 대리권은 소멸해요, 소멸 안 해요? 소멸 안 해요. 소멸하지 않는다. 그죠? 소멸하지 않는다. 자, 하지만 반대로 대리권이 소멸하면, 을의 대리권이 소멸하게 되면은 복대리권도 어떻게 된다? 소멸하죠. 복대리권 소멸한다. 모자관계예요. 모자관계. 그죠? 모자관계. 대리권이 뭐라면 대리권이 뭐? 갑자기 한자 못 쓰겠죠? 대리권이 뭐라면 뭐? 대리권이 뭐라고 한다면은 복대리권은 자라는 거죠. 아들이라는 거죠. 아들. 모자관계라는 거예요. 모자관계. 그러니까 복대리권을 선임했다고 해서 대리권이 소멸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 어떻게 된다고? 소멸한다고. 자, 네 번째요. 복대리는요, 언제나 임의대리예요. 법정 대리일 수 없습니다. 언제나 임의대리다. 라는 거죠. 자, 성질 한번 살펴보자. 첫 번째, 복대리는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다. 자, 따라서 이번에 나오듯이 복대리인 선임행위, 이거를 복임행위라고 해요. 이거는 대리행위가 아니다. 자, 3번입니다. 복대리는 본인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본인의 이름으로 대리행위를 한다. 4번 언제나 임의대리. 5번 복대리 선임에도 대리권 소멸 안 한다. 하지만 반대로 6번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소멸한다는 거죠. 자, 복임권과 책임 보자. 120조. 대리권이 법률행위에 의해서 부여가 됐다. 법률행위에 의해서 부여됐다는 것은 무슨 대리라는 거죠? 임의대리라는 거예요. 법률 규정에 의한 대리는 무슨 대리고? 법정 대리고. 법률 행위에 의한 대리는요? 임의대리죠. 수권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수권 법률행위 맞습니까? 수권이라는 건 법률행위 아니에요. 수권. 자, 수권은요, 단독행위죠. 자, 수권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단독행위 법률행위 맞습니까? 예.
법률행위 안에서 의사표시가 한 개인 걸 단독행위라 그러잖아요. 두 개면 뭐라고 하고요? 계약이라고 하죠. 자, 이때 대리는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 선임 못한다. 이게 임의대리가 지금 복임권 없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원칙적으로는요. 자, 121조 전조규정에 의해서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했을 때 원칙적으로 선임감독에 관해서 책임집니다. 자, 2항입니다. 본인의 지명에 의해서 복대리인을 선임했다. 그러면 책임이 감경되죠. 부적임이나 불성실함을 알고도 통지해임을 태만히 한 때가 아니면 책임 없다. 자, 이거랑 비교해서 밑에 쪽 122조 같은 경우는 법정 대리를 말하고 있죠. 원칙적으로 법정 대리인은 복임권이 있습니다.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때 어쩔 수 없이 복대리인 선임한 거죠. 그러면 전조 1항 책임이 있다는 거죠. 전조 1항이 뭐죠? 선임 감독 책임이잖아요. 누가 책임을 진다는 거죠? 지금 이 책임들은요. 대리인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누구의 행위에 의해서? 복대리인의 행위에 의해서. 자, 지금 현재 병이 복대리잖아요. 그래서 복대리인이 뭔가 대리 행위를 하시겠죠. 상대방과의 사이에서 뭔가 대리 행위 하겠죠. 근데 여기서 사고가 터진 거죠. 사고가 터진 거죠. 그럼 사고가 터졌으니까 본인한테 뭐가 생겨요? 손해가 생길 거 아닙니까? 손해가. 그러니까 누구 보고 책임지라는 거예요? 책임지라는 거. 너 책임져. 너 책임져. 이거죠. 왜냐하면 복대리인을 누가 선임했기 때문에 을이 선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고에 대해서 을한테 책임 묻는다는 거예요. 잘못은 아들이 했죠. 잘못은 아들이 했다고요. 책임은 누가 져요? 네? 엄마가 책임진다는 거죠. 그죠? 네, 잘못은 복대리인이 했지만 저 책임이 저 엄마한테도 있다는 거죠. 대리인한테도 책임이 있다. 이때 책임을 질 때 저 대리인이 책임을 질 때 이 책임의 강도가 세 가지죠. 그죠? 상중하잖아요. 가장 무거운 책임, 1단계 책임. 1단계 책임이 무슨 책임이야? 네, 무과실 책임이죠. 네가 잘못이 없어도 너는 책임져야 돼요. 가장 무거운 책임이죠. 무과실 책임. 그리고 여기서 한 단계가 경감돼서 2단계 책임이 되면 이게 무슨 책임이에요? 선임감독상 책임이죠. 선임감독상 책임. 여기서 또 감경되면요. 부적인 불성실함을 알고도 통지해임을 태만히 한 때가 아니면 책임 없다. 태만 책임. 이렇게 3단계잖아요. 여기서 일단 임의대리부터 보면 임의대리인은 원칙적으로는 복임권이 없지만 저렇게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 있다면은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 그랬죠. 자, 그러면 임의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이 사고 쳤을 때 원칙적으로는 무슨 책임진다고? 선임감독 책임진다고. 이게 원칙이라는 거죠. 그러나 책임이 한 단계 경감될 수 있죠. 본인이 뭐 했을 때? 본인이 지명했을 때. 본인이 지명했다는 건 복대리인을 누가 골랐다? 갑이 골랐다는 거죠. 야, 얘를 복대리인으로 해 라고 지명을 했다고요. 그랬는데 얘가 사고 쳤다고요. 그럼 당연히 을한테는 책임이 가벼워져야죠. 누가 골랐으니까. 본인이 골랐거든요. 그죠? 본인의 지명이 있었으면은 태만 책임을 진다는 거죠. 예외적으로. 자, 그리고 법정 대리인의 책임은 복임권을 가지는 법정 대리인은 책임도 무겁죠. 원칙이 무과실이죠. 원칙적으로는 무과실 책임이다. 그러나 법정 대리인에게 뭐가 있었을 때? 부득이한 사유. 법정 대리인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던 경우라면은 전조 1항의 책임이 있다.
선임 감독상 책임이 있다. 이 말이죠, 지금. 자, 밑에 표의 내용을 그대로 제가 칠판에 써드린 그대로기 때문에 스스로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밑에 쪽에 양괄호 3번에 보시면 복대리인 지위가 나오죠. 123조. 복대리인은 권한 내에서 본인을 대리하는 것이고, 자, 그리고 2항에 나오듯이 복대리는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해서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대리인이 가지는 권한과 복대리인이 가지는 권한이 어떻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예요. 같다. 이 권한이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대리라고 하는 거는 컨트롤 C, 컨트롤 V라는 거죠. 그대로 복사된 건 똑같다는 거예요. 권한 자체가. 컨트롤 C, 컨트롤 V. 뭔지 아시죠? 그거 다 아시잖아요. 복사됐다는 거죠. 만약에 범위가 다르다면, 이 대리권의 권한과 복대리권의 권한이 다르다면은 클 때 크더라도 여기가 더 커야죠. 대리인의 권한이 더 커야 된다는 거죠. 아니면 최대치로 같든가. 2번, 복대리인 행위에 대해서도 대리인과 동일하게 취급되기 때문에 표현대리 법리 똑같이 적용되죠. 자, 복대리였고요. 자, 뒤로 가시면 이제 무권대리가 나오고 있죠. 무권대리서부터는 좀 쉬었다가 이어서 보겠습니다.